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지도자동차 필기 영역 B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농업용 무인 비행 장치의 비행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닌 거 하고 물어봤네요. 자, 비행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닌 거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은 부조종사 배치, 예정지 표시 깃발 설치, 3인 1조 작업, 그리고 안전거리 확보, 횡풍살포, 그리고 농약 중독 방지, 그리고 이제 충돌 방지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리고 안전 헬멧과 안전화 이런 것들 이제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3번 보시면 안전 장갑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안전 장갑은 조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끼지 않도록 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항공사업법의 검사 거부 등 죄로 인한 징계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공사업법 81조를 보시면은 바로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500만 원의 벌금 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항공사업에서 보조금, 융자금. 여러분 보조금, 융자금 얘기 나오면요. 이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바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4번. 요금표를 갖추지 않거나 거짓사항으로 적은 요금표를 갖추었을 때 과징금으로 옳은 거 하고 물어봤네요. 요금표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일단 벌금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500만 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옳은 것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사업 개선 명령이 필요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제 A형 문제에서는 이제 안전 개선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죠. 여기는 사업 개선 명령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만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의 체결은 이제 사업 개선 명령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만료는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이라는 단어만 보고 이거 옳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보험 계약의 만료.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6번 항공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 중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항으로 아닌 거 하고 물어봤네요. 자, 과태료는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비행한 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이 신고서 거짓으로 제출한 자 이거를 이제 과태료를 내야 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경량 항공기를 비행한 자, 그리고 가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가입 신고서를 거짓으로 제출을 해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한 자, 이 사람들은 일단 과태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사실 이제 경량 항공기에도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보험 가입 신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려는 자라고 적혀 있죠. 제출하려는 자. 아직 제출을 안 했죠. 그래서 이거는 과태료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낸다 하면은 제출했다고 하면은 이건 과태료를 내야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단골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자, 무인 비행선은 자체 중량 12kg 초과죠. 길이가 7m 초과예요. 이상이 아닙니다. 이 이상 초과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헷갈리게 내기가 좋아서 좀 더 꼼꼼하게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아닌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데이터 링크 기술 설계 시 고려될 사항이 아닌 거 하고 물어봤는데 여기 지금 링크 기술 설계 시 고려될 사항 거리, 전속률, 안정도, 주파수, 전원, 시스템 크기 라고 적혀 있는데 수신기 배터리 용량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실제로 배터리 용량은 그렇게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 데이터 링크 기술 설계를 자체를 할 때.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기술 설계를 했었을 때 고려될 사항은 전속률과 전송 거리는 되는데 배터리 용량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 아닌 거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9번 비행 모드 중 기체에 대한 제어가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자세 제어에 속하는 모드냐, 이동 제어에 속하는 모드냐, 그거를 이제 구분을 지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 위치 고정 모드는 이제 자세 제어에 들어가는 모드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동 제어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하나는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드론의 통신 방식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는데, 지금 블루투스, 위성, 5G, 와이파이 통신이라는 4가지 통신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와이파이 통신에서 지상 교신 시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지상 교신 시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위성이죠. 왜냐면 이제 위성은 지구 이제 외기권 밖에서 신호를 보내가지고 지구에 있는 이제 사람이나 조종기 혹은 그 기체로 이제 신호를 보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성과의 교신 시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통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위성 통신에 대한 내용이고 옳지 않게 짝지어져 있기 때문에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로 옳은 거라고 적혀 있네요. 자,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해서 비행을 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맞네요. 옳은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보고는 30만 원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죠. 그래서 잘못된 거고요. 지방항공청장이 전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항공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고요.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은 100만 원이죠. 200만 원이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2번.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공통사항 물어봤어요. 이제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공통사항이란 것은 이제 내가 특별비행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특별비행 시 갖춰야 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아닌 거 고르면 된다라고 한 건데, 운용 인력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 특별 비행이라는 것은 이제 기체를 사용을 해서 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체에 어떤 특별한 안전 장비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꼼꼼하게 따져보고 특별 비행 승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페일세이프를 장착해야 된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추락 시에 이러한 기능들을 탑재해야 된다. 이것들은 이제 기체에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돼 있는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운영 인력이 통신 장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필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 통신을 위해서 뭐 핸드폰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무전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돼 있는데, 자, 훈련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 정보구역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훈련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 이거는 주의공역에 들어가죠. 정보구역은 비관제 공역에 들어갑니다. 공역을 구분을 짓는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종자 문제를 풀었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이 다른 거는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4번. 14번. 헬리콥터 블레이드 결빙 현상. 그러니까 이제 착빙이라고 보면 되겠죠. 얼음이 붙는, 얼음이 어는 그 현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적혀 있는데, 윗면의 공기 유동이 상대적으로 느려지면서 압력의 차이가 발생을 해서 결빙이 생긴다 라고 적혀 있는데, 결빙이 생기는 현상은 원인은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공기 유동이 느려져서 압력 차이 때문에 결빙이 발생한다, 이런 말은 옳지 않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IMU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라고 돼 있네요. IMU는 이제 관성 측정 장치라고 해서 자세 제어를 위해서 있는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옳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대형 무인 비행장치에서 맴스 센서 사용 안 하죠. 맴스 센서는 진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옳지 않고요.
DPS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아니죠. 가속도계를 통해서 각속도를 측정한다. 자이로스코프를 통해서 자세 각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A형 문제에서도 한번 또 나왔었죠. 16번 등급별 공역 설명이 잘못된 거 고르라고 했는데 G등급 항공기 항공교통 조원 업무만 제공되는 경우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원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은 이제 조원 구역이죠. 이거는 조원 구역은 F예요. G등급은 이제 정보 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되는 공역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17번 GP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제 골라보라고 했는데 GPS는 이것도 이제 A형에서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4개 이상의 위성 신호를 받는다고 했죠. 옳지 않은 것은 2번 7개 이상의 위성.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죠?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각 신고 업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신고는 지방항공청장이 아니라 이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해야 되죠. 소유자가 변경됐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제 함정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소유자가 이름을 바꾸거나 이제 명칭을 바꾸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소유자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제 기체가 미신고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외국에 매도된 경우 말소 신고를 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존재 여부가 5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말소 신고해야 된다. 2개월이죠.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말소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9번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관제 통제 주의 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 맞죠? 비행 승인 받아야 되죠? 제한 고용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됩니다.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무인 동력 비행장치 당연히 비행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비행장 및 이착륙장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요거는요. 그냥 애초에 비행 승인 범위에서 그냥 제외 범위예요. 애초에 그 법 자체에서 비행 승인 제외하는 범위라고 지정을 해놓은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프로키네 현상으로 밤에는 어떤 색이 잘 보이는가? 프로키네 현상은요. 낮에는 빨간색이 잘 보이고요. 밤에는 파란색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3번 파란색이 잘 보인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적혀있네요. 자, 한쪽 눈을 감았을 때 잠시 동안 사물이 안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암점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왜 굳이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렸냐면 암점하고 이제 맹점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쪽 눈을 감았을 때 사물이 안 보이는 현상은 사람 눈이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에 맹점이라고 해서 시세포가 시신경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맹점이라고 하는데 사물이 눈 안에 들어왔었을 때 이 맹점에 사물이 맺히면은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맹점에 찍혔기 때문에 이제 블랙아웃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22번 조종기 조종에 따른 움직임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게 쭉 봤을 때 2번 보시면 엘리베이터를 뒤로 당기면 수직 상승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멀티콥터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죠. 멀티콥터는 엘리베이터를 뒤로 당기면 그냥 바로 후진을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고르시면 되고요. 실기시험 중 조종기 조작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삼각비행이네요. 에일러런을 우측으로 움직인다. 맞고요. 스로틀을 앞으로 움직이고 에일러런을 좌로 움직이면 좌로 상승한다. 맞고요. 스로틀을 뒤로 움직이고 에일러런을 우로 움직인다. 그런데 좌로 하강한다? 에일러런을 우로 움직이면은 우로 하강하겠죠? 옳지 않은 것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조종자 전문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거라고 물어봤는데, 전문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는요, 이제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교육 과목과 방법이 필요하고, 그 인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 시간을 이수한 교관 혹은 실기평가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평가 방법, 이제 거기서 이제 필기 시험을 또 자체로 또 하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 또 필요해요. 근데 대표자고 또는 상호명, 이거는 사실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고 이제 사업 등록 자체를 할 때 포함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비행 승인 제외되는 기체를 고르세요라고 적혀 있죠.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 12kg 이하,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 비행선. 네, 여기 이거나라고 적혀 있죠. 자,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에서 초과하는 무인 비행장치, 이거는 승인 무조건 받아야 되죠. 사업법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 긴급하게 방역사업에 사용하는 무인 비행장치, 이거는 이제 방역사업에 사용되는 무인 비행장치라고 돼 있는데, 가축 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 소독은 이제 사실 제외 항목이 맞긴 한데 방역사업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고요. 자, 1번하고 3번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이게 이거나 이걸로 이제 장난을 함정 문제로 넣어놓은 건데, 정답은 이고입니다. 이고. 연료 중량을 제외, 자체 중량 12kg 이하, 길이가 7m 이하인, 그러니까 둘 다 해당이 돼야 되는 무인 비행선, 이거는 이제 비행 승인의 제외 범위로 맞고요. 근데 이거나,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예를 들어서 자체重量이 12kg 이하긴 한데 만약에 길이가 뭐 8m다, 그러면 이거는 7m를 초과하는 기체인 거잖아요. 근데 길이가 7m를 초과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비행선도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옳지 않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함정 문제로 좀 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B형 시험 문제풀이였고요. 다음번에 이제 C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